이름 없이 정당만 적힌 투표용지, 바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비례대표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전남 지역 지방선거 후보 가운데 46%가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파악됐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평균 경쟁률이 1.8대 1로 조사됐습니다. 후보자의 평균 연령은 만 54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하다가 끝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제대로 알고 찍어야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네, 궁금하시죠? 바로 네.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말인데요. 네, 당연히 알고서 투표권을 행사해야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 중에 이 전과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전과자가 많습니까? 이 전남의 경우는 후보자의 절반 가까이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는 많은데요.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한 단체장 후보는 회사 돈을 빼돌려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법보다 주먹을 앞세우거나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업무상 과실치사나 폭행치사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후보도 있지만 거대 정당의 공천까지 받았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에 대해선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과 기준이 무색해진 결과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는 모두 638명.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각 후보들의 범죄 이력을 살펴봤더니 전체 후보자 가운데 296명이 전과가 있었습니다. 비율로 치면 무려 절반에 가까운 46%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6명 가운데 3명, 단체장 후보는 60명 가운데 24명이 전과가 있었습니다. 비례 후보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는 각각 93명 가운데 50명, 468명 가운데 219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사기와 농지법, 국유재산법 위반 등 8건을 기록했습니다. 7건은 4명, 6건은 8명, 5건은 9명, 4건은 무려 19명에 달합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46%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 43%, 진보당 6%, 국민의힘 3%, 정의당 2% 순이었습니다. 여러 범죄 전력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는 바로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차지했습니다. 상습 도박이나 사기처럼 돈과 관련된 범죄는 물론이고 공동폭행이나 감금, 심지어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파렴치한 범행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청렴 결백을 외치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 후보자들.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범죄 전력은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유권자라면 선거 때마다 후보자의 이름 없이 정당 명칭만 적힌 투표용지 받으셨을 겁니다. 바로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인데요. 비례대표는 무엇이고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3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지금의 비례대표제. 정당의 총 득표수 비율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사표를 방지하고 다수 정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소수 정당에게도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줘서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정당이 50%의 득표를 받았다면 당선자 수는 5명, 네모 정당이 40% 득표를 받으면 당선자 수는 4명이 되는 겁니다.
총 득표율이 5% 미만인 정당은 의석 할당이 없습니다. 정당별로 당선자 수가 확정되면 해당 정당은 추천 후보 순위에 따라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동그라미 정당의 당선자 수가 5명일 때 1위에서 5위 후보가 당선이 확정됩니다. 네모 정당의 당선자 수가 4명이면 1위에서 4위 후보가 당선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와 추천 순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일 지방선거 전라남도 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이 각각 출마했습니다. 모두 11명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6명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짓게 됩니다. 어떤 정당을 선택하면 지역 발전에 더 유리할지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어떤 분들일까요?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길게 복잡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6일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수 총 7,616명입니다. 선출 정수가 4,132명이니까 평균 경쟁률을 따져보면 1.8대 1 정도가 되는 거죠. 4년 전 지방선거 때 평균 경쟁률이 2.32대 1이었는데 크게 떨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였는데 당시 2.3대 1이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숫자 순서대로 5427호. 어떤 의미일까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평균 연령 만 54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여성 후보자의 비중은 27.5%를 차지했는데 여전히 30%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고령 후보는 전북과 충북 기초의원에 출마한 만 81세 후보이고요. 최연소는 모두 4명인데 만 18세라고 합니다. 특히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후보, 이른바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49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번에 보이는 숫자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전체 등록 후보 가운데 2,720명이 한 개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무려 14건의 전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유권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는 제3지대 정당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양당제 구도하에서 치러지게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낮은 이유도 이 같은 정치 지형의 영향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본 6일 지방선거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 후보들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 기독교인 150여 명은 18일 무소속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도회를 열고 박 후보의 당선을 기원했습니다. 앞서 17일에는 정의당 여인도 목포시장 후보를 비롯한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모여 파행이 거듭된 거대 정당의 경선 과정을 지적하고 목포의 정치 지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에는 목포시 체육회 종목 단체 35곳에서 관계자들이 민주당 김종식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역 체육 발전의 적임자는 김 후보임을 강조하며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목포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18 민주항쟁 목포행사위원회는 18일 목포 근대역사 2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5월 영령들에 대한 추모에 이어 마당극과 노래 공연, 시 낭송으로 구성된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목포에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갤러리 나무숲과 갤러리 카페 만호에서 5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민중작가들의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여수 공화동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17일 밤 10시쯤
모친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이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모와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가 가정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남도는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서 120%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알코올 중독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해자에게 진찰료와 입원료 등을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노후된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인데요. 이른바 국가산단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지역 본사제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혜재 국회의원이 발의를 앞둔 국가산단특별법. 이 법안은 산단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을 늘리고 오래된 산단의 시설을 정비해 위험의 외조화를 대폭 줄이자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산단 입주 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지역 본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지역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불을 지피고 지역과 상생하며 발전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막대한 비용 발생 등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금 완전 감면과 연구 투자를 비롯해 공유재산 사용 특례 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혜재 국회의원은 기초광역지자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수시의회는 국가산단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01명으로 집계되면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은 17일 하루 동안 순천 210명, 목포 128명, 여수 121명, 광양 119명 등 시단위 지역 4곳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고 나머지 시군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 가운데 27%인 328명으로 조사됐고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목포 해경이 신안 매화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선박을 구조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17일 낮 5시 20분쯤 신안 매화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5톤급 어선이 암초에 걸렸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과 민간 해양 구조선을 현장에 보내 선원 2명 모두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물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선박이 암초에 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덕충동과 여서동 일원에서 실시된 이륜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에서 50건에 가까운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6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구조 변경 6건, 무등록 1건 등 총 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소유자와 운행자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인 고통과 남은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정글도와 등산용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맞서 강경 진압을 거부했던 고 안병화 치안감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남경찰은 18일 청사에 마련된 안병화 공원에서 순직 경찰관의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남경찰은 또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재임하면서 강경 진압과 실탄 사격을 금지하도록 했던 고 이준규 경무관에 대해서도 추모했습니다.